흉기 대 주먹.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길에서 만난 지인들이 다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일단 50대 남성이 지난 5월에 오후 10시 20분쯤에 다른 지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일 오후 9시쯤에 우연히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그 식당을 나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남성이 왜 전화를 해서 왜 내 연락을 피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화가 나서 비닐봉투에 흉기를 넣은 채 남성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고 어이구야. 남성은 이 비닐봉투에 흉기를 넣은 모습을 보고서 이 모습에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른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온 피해자가 위협을 가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흉기를 처음에 들고 온 사람을 이제 그 피해자라고 지칭을 할게요. 예, 결국은 폭행을 당했으니까. 음. 그리고 또 이제 때린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게 재구성됩니다. 처음에 피해자가요,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가지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그 흉기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허. 바닥에 던졌어요. 어허. 예.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뭐 이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저항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시 주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거죠. 그래서 맞은 이 피해자가 휘청거렸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피해자가 뭐 휘두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맞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7, 8회가량 가격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는 뭐 피고인 얼굴을 밀거나 뭐 주먹을 막는 행동을 했습니다만 피고인을 가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후에 이 피해자가 계속 맞으면서 뭐 뒤로 밀리다가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누워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또 칼을 주어서 가슴 쪽을 이제 겨누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렸던 거죠. 자, 교수님, 일단 뭐 저는 이 피해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피고인, 저는 뭐 자기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싸워야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데 말이죠. 예. 글쎄 이제 그 대목에서 좀 과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이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된 거고. 그런데 만일 이 두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음주 감경 안 좋아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멈춰야 됐던 거예요. 쓰러져서 이제 반항을 하기 어려운 그 순간 그렇죠. 멈췄어야 되는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엄벌을 받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 변호사님, 아니 흉기를 들고 온 거는 저 상대방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이거 정당방위 아니냐 이거. 그렇게 이 피고인도 주장을 한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 보여. 이 남성, 그러니까 피해자 남성이 굉장히 거구인데다가 온몸에 문신도 했고요. 평소에 이게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닐봉투에 흉기까지 넣고 왔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 혹시 조금 과했다 하더라도 일단 목적 자체는 방어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과잉방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저는 약간 정당방위 혹은 뭐 과잉방위까지 이렇게 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이 되게 좀 진짜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이게 피고인이? 예, 피고인이. 예. 그 예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전력이 있어요. 폭력과 연관된. 그래서 물론 뭐 피해자가 문신을 하고 이런 건 맞는데요. 피고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게, 이 사람이 4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요. 특수 상해, 사람을 뭐 폭행해서 다치게 해가지고 그것도 흉기를 들고 실형을 복역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특수상해죄로 2018년에 1년 선고를 받아서 복역을 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손 변호사님,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고요. 또한 피고인은 정당방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은 요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서로 싸우는 중이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한 실제로 만약에 정말 위협을 느꼈다면 일단 제압을 한 다음에 이탈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현장을 피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고인 측도 정당방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돼주면 뭐 해주면 좋겠지만 그럼 과잉방위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과잉방위가 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방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가 좀 지나쳤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까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뭐냐면 흉기를 들고 오니까 맞서 싸워야죠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야 돼요. 아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면 정당방위 인정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도망가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저 거기서 하나 질문.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뭐 내 눈앞에서 막 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둘 다 술을 마셨고 그 재판부가 얘기했처럼 계속해서 싸우는 와중 다투고 서로 실랑이도 있었던 과정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음식점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도망가는데 붙잡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저기는 피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피해자 쓰러졌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방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공격을 해서 이 상황을 보면 출혈이나 타박상 뭐 이 머리 쪽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 법원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희는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 관련된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국민 법 감정은 우리나라가 너무 좀 박하다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참 뭐 계속 좀 고민되는 대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법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